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하이프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멘트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뭐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양식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공개됐었던 전체 분석표였는데 뭐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경기들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MLB는 총 8가지 멘트 들어갈 거고요. 양키스 애틀란타부터 보면서 쭉쭉 들어갈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키스 애틀란타 먼저 볼게요. 양키스 애틀란타. 부산경달청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원정팀 애틀란타가 8연승 초장줄이 깨지고 왔어요. 초장줄이 깨지고 왔고, 근데 깨지는 과정 자체가 되게 기분 나쁘게 깨졌거든요. 오늘 사실 2점차 리드를 가져갔었는데 이글레시아스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글레시아스가 3실점을 내어주면 이제 블론 세이브를 가져갔고 연장까지 가서 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고점에서 유지가 되던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연패는 없다. 크리스 세일 올라옵니다. 이번 시즌 20번의 등판에서 117이닝 동안 1.02의 WHP와 2.08의 ERA 기록하면서 출루 자체에 대한 억제도 되게 좋고요. 위기 관리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양키스도 최근에 빠따 감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최근 5경기 보시면은 1할 9푼 1, 2팀 타율에다가 뭐 홈런이 9방이 나오고는 있지만 연속 안타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평균 득점 지원이 3득점 수준. 그래서 저는 크리스 세일에 대한 기대값은 한 6이닝, 7이닝 정도 던져주면서 뭐 큰 거 한두 방 정도는 맞을 수 있겠지만 2실점 이하로 가져간다고 봐요. 자, 반면에 양키스의 선발 게릭 콜 등판합니다. 156km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게리 콜도 최근에 구위가 점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애틀란타가 오늘 프리드에게도 꽁꽁 묶이는 모습이었다 보니까 과연 게리 콜을 공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기도 하고요. 초접전 저득점의 투수전 베이스 예상을 하고 있고 양키스 프랜이라든지 1점차 승부라든지 내지는 7.5 언더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보면 양키스 프랜이라든지 아니면 1점차 승부라든지 내지는 7.5 언더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업은 보스턴이랑 애슬레틱스 볼게요. 보스턴 애슬레틱스. 자, 얘네는 최근의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스턴이 최근에 9연승 장줄이고요. 애슬레틱스가 최근에 9연패 장줄입니다. 오늘 양팀 1차전도 애슬레틱스가 너무 무기력하게 졌어요. 경기를 13대1로 내어주고 온 상황이었고 보선은 지금 타선 흐름이 미쳐있거든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3할 3푼 9리 팀 타율에다가 홈런이 또 11방이 나오고 있고 평균 득점 지원이 10.2득점을 가져가고 있어요. 내 매첩 상대 게이지 점프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이 안 좋거든요.
최근 4게임 보시면은 18이닝 동안 15자책 7.5의 ERA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흐름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커맨드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보선은 이번 시즌 자완투수 상대 강합니다. 이번 시즌 보선이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죠? 0.775. 리그 전체 4위고요. 데이 게임에서도 강점이 있는 팀이 보선이다 보니까 최근 흐름까지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게이지 점프에 대한 기대값은 낮춰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게다가 최근에 명확하게 흔들리고 있는 불펜 구간까지 감안해 봤을 때 애슬레틱스 입장에서는 투수 운영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제 보선의 선발 제이크 베넷 등판합니다. 149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싱커, 체인저,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싱커의 밸류가 굉장히 높은 자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우존 공략도 되게 좋고요. 근데 이제 애슬레틱스가 최근에 타선이 부진한 것도 맞지만 부상자도 되게 많아요. 뭐 커츠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갤로프라든지 뭐 랭겔리어스라든지 루커라든지 핵심 코어들도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부진과 부상이 좀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추천 감사합니다. 반등할 수 있는 동력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선이 9연승 장줄이 끊어질 만한 지표도 애슬레틱스가 9연패 장줄이 끊어질 만한 지표도 찾지 못한 상황이었고 보선의 승리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까지 같이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매치업은 마이애미 에인절스 볼게요. 마이애미 에인절스. 자, 이 매치업은 생각보다 좀 저득점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매치업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양 팀의 선발이 샌디 알칸타라와 왈버트 우레나가 등판을 하고요. 둘 다 ERA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양 팀 빠따 감각이 많이 아쉬워요. 마이애미가 최근 5경기 평균 2.2득점, 엔젤스가 최근 5경기 2.8득점 수준. 우레나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158kg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 체인지업, 스위퍼까지 던져주면서 굉장히 빠른 구속을 갖추고 있고 밸류가 높은 체인지업까지 갖추고 있는 자원인데 이닝 대비했을 때 조금 볼넷이 많은 편이고요. 체인지업이 조금이라도 몰리면은 장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공교롭게도 최근 마이애미가 최대한 많은 공을 봐주면서 성구 능력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다가 이 마이애미가 체인지업에 대한 대응 능력은 되게 또 뛰어난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좌타석에서 우레나를 좀 괴롭혀줄 수 있는 에더즈라든지 스토즈라든지 코나인이라든지 메르시까지 좌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를 체인지업 대응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레나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는 거는 좀 부담이 됩니다, 사실. 반면에 이제 마이미 선발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156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싱커, 커터,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빠른 구속에다가 볼끝도 괜찮고요. 보더라인 피칭도 괜찮거든요. 근데 사실 엔젤스도 최근에 바다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뭐 큰 거 한 방, 두 방 정도는 좀 가능하다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화력전 베이스가 될 것 같고 조금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애미 쪽.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이미 승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요거 마이미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7.5 오버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네 번째 매치업 들어갈게요. 필라델피아 토론토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좋게 말하면은 베테랑들의 매치업이고요. 사실 이제 전성기가 지난 그런 친구들의 매치업이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에이징 커브가 좀 와 있는, 진행 중인 그런 선발 매치업인데 아론 로라와 맥스 슈어저의 매치업 가져갑니다. 필라델피아의 선발 아론 로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커브가 효율을 보여줘야 돼요. 너클 커브가 효율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커브가 좀 긁히는 날이라든지 커브의 대응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팀들을 만났을 때는 그래도 한 번씩 잘 던지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2할 1푼 4리 팀 타율에다가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커브에 대한 대응 능력이 리그 전체에서 가장 떨어지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론 로라의 진짜 뜬금 완벽 투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반면에 이제 토론토의 선발 맥스 슈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스탯을 보시면 8경기 나와서 30.2이닝 동안 1.63m HP와 7.9의 ERA 기록하면서 뭐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볼실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거든요. 직전 세인트루이스 만났을 때 6이닝 1자책 내주면서 잘 던졌었던 기록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하드히팅에 대한 억제가 안 되면서 슈어저가 잘 던졌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운이 따라줬었던 피칭 내용 대비했을 때 조금 운이 따라줬었던 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필라델피아가 1차전 게임 진 거를 복수전에 좀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이 될 것 같고요. 아론 로라의 뜬금 호투 가능성이라든지 슈어주는 내일도 좀 쉽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필라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자, 5번째 매치업 보겠습니다. 피츠버그 매치 볼게요. 피츠버그 매치. 자, 최근 흐름이 또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죠. 피츠버그가 최근 5경기에서 4패를 정립하고 있고, 매치가 최근에 이제 4연승이죠. 근데 이제 매치가 내일 선발이 로버트 스톡이 등판을 하거든요. 뭐 사실 이번 시즌 스탯이 많지는 않아요. 한 경기 나왔을 때 5이닝 동안 0.6의 WHP와 1.8의 ERA 기록했었는데 155km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스위퍼,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페스볼 위주의 피칭 내용에다가 빠른 구속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구위가 좋지는 않고요. 뜬공 유형에다가 장타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가져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피츠버그가 최근 빠따가 터져주는 구간은 아니지만서도 워낙에 이제 페스볼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든지 장타 능력은 또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로버트 스톡 정도는 공략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이제 피츠버그의 선발은 부바 챈들러 등판합니다.
159km짜리 패스트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빠른 구속에다가 구위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볼실이죠. 이닝 대비했을 때 볼넷이 너무 많다. 근데 사실 매치란 팀 자체가 155가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고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또 공격적인 타격 내용을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챈들러를 조금 도와줄 수도 있는 타격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치가 선발 구간에서의 마진이 확실치 않다라고 한다면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피치가 좀 더 뎁스도 좋고 흐름도 괜찮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피치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8.5 언더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 피치 승이라든지 아니면 1.5 마헨 내지는 8.5 언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 자, 6번째 매치업 들어가겠습니다. 화이트삭스, 클리블랜드 볼게요. 자, 원정팀 클리블랜드가 오늘 3연패 장주를 끊어냈죠. 3연패 장주를 끊어냈고 화이트삭스는 이제 연패가 4연패까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데 퀴블이 사실 매식이 되게 잘 던졌어요. 오늘 이제 7이닝 동안 2실점 내어주면서 확실하게 선발 구간에서의 마진을 정립해줬었고요. 내일 사실 클리블랜드가 케빈 윌리엄스로 이어지는 투수 운영이라고 한다면 우리 위닝 좀 챙기고 싶은데? 생각이 들만 하거든요. 윌리엄스가 이번 시즌 되게 잘 던집니다. 158km짜리 패스트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무인볼에 대한 밸류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는 않지만 좀 기복이 되게 심하거든요. 9득점, 2득점, 빵득점, 11득점, 2득점. 그리고 뭐 수비 집중력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야수 전체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윌리엄스를 좀 공략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윌리엄스가 6이닝, 7이닝 막아주면서 한 20점 이하는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화이트삭스의 선발은 앤서니 카이 등판합니다. 굉장히 빠른 구속에다가 다양한 레파토리를 갖추고 있고요. 좌타자 헌팅에서의 강점도 갖추고 있는 자원인데 하드히팅에 대한 업체가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클리블랜드가 결국에는 좌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를 살려줘야 되는 팀이기도 하고 뭐 슬러거 라인이 그렇게 탄탄한 그런 팀도 사실은 아니다 보니까 앤서니 카이도 사실 못 던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 자체가 뜬금 투수전 가능성을 좀 봐주고 싶고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클리블랜드가 경기를 가져가더라도 뭐 일방적으로 가져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접전 내지는 저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째 매치업 들어갑니다. 샌디에고 휴스턴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휴스턴이 최근 불펜이 진짜 좋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3.2실점만을 가져가는 구간이고 불펜 구간이 17.2이닝 동안 1.02의 ERA 기록하면서 압도적으로 좋은 투수 운영을 가져가고 있어요.
왕대방님 추천 감사합니다. 내일 선발 피터 램버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19번의 등판에서 108.2이닝 동안 1.13m HP와 3.06의 ERA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닝 이팅이라든지 안정감이 되게 좋거든요. 이거 뭐 사실 샌디에고도 파이어볼로 상대로는 조금 부담이 되고 램버트의 9위를 이겨낼 만한 조금 펀치력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는 램버트와 최근에 압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불펜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실점을 내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에 이제 샌디에고의 선발은 마이클 킹 등판합니다. 152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투구가 가능하고요. 뭐 싱커라든지 브레이킹볼 활용한 우타자 헌팅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슈터는 우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를 살려줘야 되는 팀이고 밸류가 높은 무빙볼이라든지 브레이킹볼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사실 뭐 샌디에고도 그렇고 휴턴도 그렇고 빠따가 터져줄 수 있는 타격전이 베이스가 되는 게임보다는 투수전이 베이스가 되는 접전, 초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점수가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한 1대 0이나 2대 1이나 뭐 그 정도 그렇게 많은 점수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휴턴 플랜 1점차 승부 내지는 7.5 언더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매치업 보겠습니다. 애리조나 다저스 볼게요. 자, 원정팀 다저스가 최근 연패가 되게 길어지고 있죠. 7연패까지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사실 사사키 로키가 되게 잘 던졌어요. 사사키가 잘 던졌지만, 마지막에, 누가 게임을 망쳤죠? 에드윈 디아지가 이제 2점을 내주면서 경기를 지고 옵니다. 결국에 지금 다저스가 불펜에 대한 뎁스도 많이 얇아져 있고요. 안정감 있는 클로징이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선발이 긴 이닝 안정감 있게 막아줘야지 연패를 좀 끊어낸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다저스에서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자원이 내일 선발로 나오는 야마모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154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커터, 싱커, 스플릿,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구속도 빠르고 레파토리 다양하고 스플릿에 대한 밸류도 높은 편이고요. 근데 사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우한 투수 마나스에 조금 약했었고요. 밸류가 높은 스플릿은 떨어지는 공은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마모토에 대한 기대값은 뭐 7이닝, 8이닝까지 던져주면서 완벽도까지 한번 노려볼만 하다. 아니면 뭐 완봉승까지 노려볼만 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애리조나의 선발은 브랜든 팟 등판합니다. 팟도 최근에 흐름이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좌타자 헌팅. 특히나 이제 체인지업을 좀 많이 쓰는데 체인지업 타이밍에 정타, 장타를 좀 많이 맞거든요. 다저스가 사실 최근에 빠따름이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닌데 결국에는 그래도 뭐 오탄이라든지 프리먼, 먼시, 터커까지 좌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는 리그 최상위권 팀이 맞아요. 그래서 요 매치업은 팟이 생각보다 조금 부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야마모토는 충분히 긴 이닝 막아주면서 다저스의 연패를 끊어줄 수 있는 좀 힘을 보여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매치업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종합해 보면 다저스 승리라든지 1.5 마헨 아니면 8.5 언더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앞서서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하이프까지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유튜브 먼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점심 방송으로 다시 찾아뵐 거고, 어쨌든 다들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지어 볼게요.